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네. 뉴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SNS 그리고 뭐 OTT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장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들이랑 같이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그대로 여과 공개가 없이 그냥.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목을 매는 아, 그 장면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들이랑 같이 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섬뜩했겠어요. 아이가 보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장면을 점프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제약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TV 같은 데서 자살 장면 규정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자살 관련 영상 규정도 있어요. 어. 사실 TV에 연예인이 나와서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 입고 싶고 그쵸. 실제로 그게 유행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완판이 되죠. 네. 매진.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자살 관련된 장면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요 근래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이라는 게 오, 있어요. 궁금해요. 네 가지 원칙인가요? 네, 오.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자살 방법과 도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살을 절대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아, 그건 진짜 맞네.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TV 속 주인공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네. 그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맞아요. 자살이 해결 수단이 될 수 네.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또 정말 중요한데 동반 자살을 묘사하거나 그리고 살해 후 자살하는 장면은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장면을 넣게 되면은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장면에서 보면 자살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그 영웅시하거나 인류를 구원하는 미화하는 그런 네.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종종.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나의 자살이 정당화 맞아요. 되지는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을 좀 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이 방법 저 방법 전부 다 찾아봤는데 나는 이 자살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교수님?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TV라든가 매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저 정도 이유면은 자살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주는, 그래서 자살의 이유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라고 나오면 성적이 떨어지면은 죽는 거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저렇게 해도 되는 수능 망치거나 이러면 네, 그죠? 저 이유는 자살을 해도 되는 이유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에 대한 보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네, 네. 이유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자살을 정당화하게 해주는 네. 이런 충분한 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보도를 할 때 이런 영상에서든 뭐 기사에서든 동기나 유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혹시 그거는 맞나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네. 원칙이고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방법과 장소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있고요. 오직 텍스트로만 네. 글로만 네. 쓰시는 또는 거죠? 그냥 그 따뜻한 일러스트를 좀 넣는 경우도 네, 그런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을 힘이 안아주는 뭐 맞습니다. 그런 네. 일러스트나 아니면 보통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장면 이런 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네.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진을 사용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고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네, 것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교수님 퀴즈예요,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아, 질문이군요. 담배가 위험한가요? 자살이 위험한가요?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네. 전 자살이요. 자, 근데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이런 데서는 담배는 못 피게 하면서 왜 자살 장면을 내보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창작물이고 네. 문화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하는 거다. 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네. 그럼 그런 데서는 왜 담배는 네. 피는 장면을 못 나오게 하나요? 네. 그러면 저는 동일하게 자살하는 장면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담배가 언론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되는 것들이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자살 장면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방영되는 거는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SNS가 워낙 활성화되면서 사실 청소년이 개인의 SNS에 라이브 기능을 켜놓고 그렇죠 자살을 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2차, 3차 영상물이나 기사를 막 이렇게 옮겨서 게시를 하면서 네. 우리 이렇게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확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한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도 좀 많아지고 SNS 있어요. 뭐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저도 인별그램. 아, 인별. 네. 네. 교수님 혹시 교수님도. SNS? 저는 안 하는데. 아, SNS 안 하세요? 혹시- 나 노땅인 것 같아요. 짠!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유명 BJ 한 분이 오. 생방송 도중에 자살한 맞아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요, 충격 그럼요. 받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인터넷 방송 BJ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이 사건사를. 아, 2차, 3차 네. 기사.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침을 그죠 따르지 지킬 않잖아요. 이유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면 더 자극적이게, 맞아요. 더 이게 심하게, 더 오히려 과장돼서, 더 이제 네. 일목요연하게 네. 사건 낱낱이. 사고를 자세하게. 네, 깔끔히 정리해서 이제 영상 그대로 네, 2차, 3차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네. 있던데 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건을 먼저 접하게 됐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 규제나 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지금 현재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네.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네.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 변호사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시정 권고를 하는 수준이지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이 법률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언론중재위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정 명령을 네. 내리는데 그걸 뭐 안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인 부분도 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권고면 그냥 네. 부탁이잖아요. 야, 니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고. 네, 여기서 이거잖아요. 지금 네, 중재에서 제일 많이 중재 건수에 올라오는 게 자살 보도이거든요. 첫 번째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자살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시정명령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금 법률을 더 강화할 필요들도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개인 SNS라든가 이런 1인 매체를 통한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좀 기준을 만들자. 네.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반드시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매체를 생성해내는 이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네. 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언론에게 돈 버는 거는 다른 걸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업체들에게는 뭐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돈 버세요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업체의 자정작용 그리고 국내의 뭐 이런 업체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언론이나 뭐 여러 미디어들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네. 하고 있잖아요. 법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인지 뭐 좀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포털이나 이런 데 자살이라고 치면은 자살 도구, 방법, 그다음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모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일 일면에 떴었거든요. 처음으로 떠올랐었는데 지금은 자살을 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네. 주는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도 꼭 필요하네요. 저도 이번에 멘탈톡톡 준비하면서 뭐든지 알려준다는 챗 GPT에 자살 관련된 내용을 쳤더니 네.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한을 와. 하는 거네요. 이런 정보들을. 네, 이런 변화 추세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자살률도 좀 많이 낮아지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멘탈 톡톡이 오늘 자살과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검색을 했더니 저희 멘탈 톡톡이 나와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그런 분들께 좀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누구나 인생의 위기에서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상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회에도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24시간 상담 전화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뿐만 아니라 그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상의 많은 어려움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반드시 본인의 고민을 좀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소지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번에 멘탈톡톡 준비하면서 정말 자살 보도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네. 정말 좋은 분들이랑 다룰 수 있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기에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감기 걸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받아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살 생각이 드는 것은 마음의 감기가 걸린 게 아닐까. 그런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그 마음의 감기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언론의 그 자살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이시잖아요. 저도 사실 멘탈톡톡 우리도 또 진행자기 때문에 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행동할 때도 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앞으로도 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톡톡 튀는 토크보다는 네. 조금 마음이 무거운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네. 제가 제 알찬- 역할을 또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좀 아닙니다. 저도 좀 마음이 좀 계속 무겁더라고요. 아쉬움이 있긴 한데 또 네. 다음에 또 뭐
제가 톡톡 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번에도 톡톡 튀는 토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멘탈 톡톡. 고맙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